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시점 3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죠. 아주 깊이 있는 영역까지 AI가 진출하고 전문직들의 변화들이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I로 인해서 고학력, 고소득, 지식 기반 전문직이 매우 취약한 상황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 뭐냐? 저는 3가지 역량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 AI가 미국의 로스쿨 그리고 의사시험, 전문의 시험을 최상의 성적을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요. 미국의 IT 기업들 또한 대규모 AI 대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소위 전문직, 혹은 사자 직업,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고소득 이런 전문 지식 기반 업종에서 지금 AI의 인간 대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실험 결과를 하나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변호사 혹은 회계사와 같은 직업들과 좀 다르게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AI 대체가 좀 더딜 것이다. 혹은 이렇게 인간의 영역이 상당히 강하게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들 우리가 보통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그 얘기는 맞지만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요. 실제로 그 의료 현장에 AI의 진단과 판단이 어느 정도 유효한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느냐를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보스턴의 한 대학병원의 환자 76명과 실제로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유형별 아주 독특한 이런 그 병이나 이런 그 양상을 보이는 환자 사례 143건의 데이터를 GPT-5원에다가 학습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의사가 환자를 최초에 마주했을 때 어떤 진단 결과를 내놓는지 혹은 어떤 치료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군으로 GPT의 과거 모델, GPT-4, 이제 5원보다 못한 모델이거든요. 이것보다 얼마나 성적이 향상됐을까를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인간과 비교를 했습니다. 둘 모두 엄청난 그 발전 속도를,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GPT-4에 비해서는 대략 한 16% 이 정확도가 올라간 것으로, 즉 1년, 2년 전의 AI보다 훨씬 더 똑똑한 진단을 하더라라는 것의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충격적이죠. 무려 하버드 의대의 실제 의료진들의 판단과 이 정확도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첫 환자가 딱 들어와서 뭔가 좀 급한 응급 환자예요. 인간 의사가 딱 들어와서 처음에 딱 그 급하게 진단하는 그런 지표들만 가지고 이 사람의 병명이라든지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거, 사실 정확도가 한 5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AI는 무려 67%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을 AI에게 맡겨버리고 실제 수술만 의사가 집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버드의 의견이긴 합니다. 정말 이 진단이라고 하는, 특히 응급 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의 경우에는 이 진단이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확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AI의 힘을 많이 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의 상태나 이런 데이터들을 빠르게 AI에게 판단을 시켜가지고 이 진단의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이걸 이제 의사가 선택해가지고 이걸 치료 행위까지 연결하는 과정들, 이러면 결국 인간 의사와 AI 의사가 협업하는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실제 하버드 의대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다가 이걸 3자 진료 모델이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3자라면 누구냐면은 AI, 인간 의사, 환자. 이렇게 3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인간 의사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AI와도 소통하고, 그다음에 AI가 인간 의사와도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삼각편대를 잘 균형 있게 만들면은 지금 현재 의료 체계라든지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 이 전문직, 고소득 직군의 이 AI 대체 혹은 AI의 완성도는 상당한 속도로 지금 갖춰져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년이나 지난 실험 결과인데요. 2024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이 GPT-4와 인간의 이런 전문직 자격증 시험 테스트 결과를 보면요. 변호사 시험이든 의사 면허 시험이든 공인회계사 시험이든 AI가 합격선을 넘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즉 AI도 의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회계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벌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어떤 직업도 예외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직업마다, 업종마다의 이 정도의 차이,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직업이 예외다. 이 영역만큼은 인간만의 직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앤스로픽이 2025년 발표한 인간 노동시장의 AI 영향력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전 세계 인간의 대부분의 직업군을 요 테스트 대상으로 다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현재 AI 수준이 이 업종에 이 직업에 이런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기술적으로 기대하는 수준과 실제 현재 AI가 인간의 이 해당 직업에서 얼마만큼 활약하고 있느냐를 요 점으로 찍었더니 두 영역 모두 지금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금 영향력이 시작됐다. 영향력 행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AGI라고 하는, 즉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시점 3년이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죠. 오른쪽 그래프 재미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AI의 지능 수준을 테스트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 2022년 테스트 시점에는 AGI 도달 시점이 2060년으로 예측이 됐는데 2023년에 테스트했을 경우에는 2047년이면 AGI 도달할 것이다. 무려 13년이나 단축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의 시점에도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면 계속 이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더 극단적입니다. 뭐 에릭 슈민트나 일론 머스크나 데미스 허서비스 같은 AI 업계의 가장 선도적인 입지에 있는 여러 기업가들은요, 뭐 이미 AGI 도달했다. 뭐 이것이 이제 서비스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향후 2, 3년 내에는 대부분 AGI 도달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직업적 예외도 없는데 AI의 수준 자체가 인간의 보편적인 지능 수준을 3년 내에 대부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특정 직업을 예외다, 특정 직업은 빠르게 대체한다, 이걸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영역의 변화는 시작됐고 다만 그 속에서 어떤 변화의 내용들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단순 육체 노동자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예술 분야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봤을 때요, 일자리 대체 속도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에 재미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화가 협회에서 AI 화가, AI 예술가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당시 이제 챗GPT가 등장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단순 작업 정도에만 AI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대부분 전부로 이제 이런 인간의 활동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 예술업이라는 창작업 같은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6년 현 시점으로는요, 아주 깊이 있는 영역까지 AI가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문직들의 변화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즘 회계사 업종에서도 AI의 대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리면은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1,200명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에 뭐 수백 명의 이 회계사가 실제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뭐 1, 200명 혹은 3, 400명 수준으로 지금 취업이 안 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미지정 회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인회계사 합격을 한다고 바로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형 회계 법인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수습 기간, 소위 트레이닝하는 기간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습 회계사조차도 이 대형 법인들에서 받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계 업무가 좀 이제 경기 상황상 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회계 업무들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이런 데이터 도구나 AI 도구들이 많은 영역을 대체하다 보니 뭐 예를 들면은 과거에 5명의 인간 회계사가 붙어서 해야 될 일을 한 명의 회계사가 이 툴을 써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회계 법인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수습 인력 받을 여유가 없어. 그렇게 줄 일이 없어.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뉴스를 봤더니 이번 현 정부가 이걸 대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법인들에게 좀 이렇게 규모별로 나눠서 분산 채용하라.
나름의 이게 강제를 한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계사 숫자가 AI로 대체되는 이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게 결국은 뭐 회계사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직 쪽 고소득 그 자격증 중심의 이런 직업들 자체가 AI 대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이미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기존의 판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법리 해석을 하는 이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업무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변호사의 어떤 감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 뭐 이런 어떤 판단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된 자료 결과를 자기가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런 또 표현 능력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 능력 측면에서 보면요. 전자가 대부분 AI로 대체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해외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지금 대형 로펌의 경우 대략 45% 정도가 AI를 지금 현재 쓰고 있거나 혹은 1년 내에 AI 툴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변호사 업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인 자료와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AI로 대체하는 건 상당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변호사 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아직 그 변화보다는 변호사를 도와주던 백오피스 인력, 소위 말하는 사무 보조 인력부터 해고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2월에 발표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요. 영국의 사례인데요. 영국의 대형 로펌에서 이런 변호사들을 도와주던 사무 인력, 보조 인력부터 해고를 감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의 이유는 AI 때문이더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분석한 기사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강하게 이 업종이 변화하고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의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변호사의 역할이 AI로 대체되고 줄어들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을 도와주는 인력이나 이런 영역부터 인간이 대체당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제가 이번에 출간한 AI 시대 인간 증명이라는 책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이게 결국 무한지능 혹은 뭐 소위 공짜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AI 뭐 딸깍 한 번이면은 엄청난 수준의 분석 결과들을 AI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소위 창작이라고 하는 인간의 고유한 활동도 AI로 대체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고소득 전문 직군도 AI로 인한 심각한 지금 영향에 놓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매우 희귀하고 독창적인 역량조차도 지금 AI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지능의 가격 붕괴가 형성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지능이 수돗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챗GPT 여러분 무료로 써도 충분한 또 결과물을 얻으시잖아요.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챗GPT에게 질문만 잘하면은 공짜 지능이 막 흘러나와요. 거기다가 돈을 좀 일부만 쓰면은 엄청난 수준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정도의 해안을 AI가 보여줍니다. 그게 실제로 지난 3, 4년간 AI가 폭발적으로 성능 향상을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월등한 성능 수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수준의 결과를 얻기까지의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짜지능 혹은 무한지능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고학력, 고소득, 지식기반 전문직이 취약한 것이 이것 가지고 사실 남들보다 차별적 우위를 갖춘 직업들 아닙니까? 근데 AI로 인해서 지식 독점이 붕괴된다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전문 영역에서는 지식의 축적에서 체계화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AI가 이것을 모방하거나 학습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점이 오히려 반대급부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전문 직종일수록 상대적으로 고연령대 좀 오랫동안 이런 그 직업을 유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들에게는 어쨌든 관성이나 고정관념들이 또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AI를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런 시도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조금 더딘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이 고학력, 고소득, 지식기반 전문직이 오히려 AI에게 매우 취약한 지금 상황들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 단순히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자격증과 학벌의 방패가 깨질 것 같고요.
지식 소유 종말 시대에서 개인이 그럼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역량, 사실 정말로 이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속해 있는 대학 현장에서부터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식의 보고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 영역을 쌓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식 습득이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AI를 제일 잘 쓰는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AI를 가지고 정말 훌륭한 리포트들, 훌륭한 또 이런 그 프로젝트들,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훌륭한 레포트를 만든 것을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은 이게 지식 습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레포트는 제출했지만 내 이름을 달고 제출했지만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이 레포트의 내용 자체를 소화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AI로 껍데기를 잘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AI가 만든 리포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또 생각보다 정말 대단한 논문은 없어요. 대단한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80점 정도, 한 90점 정도짜리 이 결과물만을 막 쏟아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가 정말 똑똑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걸 질문하고 협업하는 인간의 능력이 또 발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수준에서는 AI를 정말 깊이 있게 활용할 만큼의 경력이나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AI가 만들어주는 이 결과물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 습득도 안 되고 이 결과물 자체도 아주 정말 뛰어난 결과들은 나오지 않고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지금 이들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이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저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AI로 인해서 지식을 너무나 쉽게 얻고 소위 이제 무한지능, 공자지능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궁극적으로 AI를 잘 활용해서 이 지식을 활용하는 가치를 올리는 방법들이 우리가 입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역량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질문 주셨던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 뭐냐? 바로 지식을 보유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만들고 활용하기까지의 이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냐라는 건데 저는 크게 요 3가지 정도의 역량으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설계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의 주권을 잡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할 때 문제를 정의하는데 1시간 중에 55분을 쓰고 문제를 막상 푸는데도 5분이면 끝난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AI에게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첫 질문을 너무나 쉽게 던져버려서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그냥 급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했을 때 AI가 답이 나왔을 때 내가 이 방향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고민들을 철저히 하고, 소위 이제 지식의 디자인이라고 하죠. 이걸 철저히 해놓은 상태에서 AI와 협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맥락은 인간이 지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죠. AI에게 질문을 너무 쉽게 던져버리면요, AI가 만들어주는 그럴듯한 결과에 여러분들이 쫓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주 창의적인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질문들을 구상을 해놓고 AI에 하나하나 내 질문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 맥락을 쥐고 AI와 협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요, 이제 문제도 내가 정의하고 이 주도권도 내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주는 아주 빠른 그 결과물, 아주 꽤 괜찮은 지식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으로서 더 잘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마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AI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AI를 믿되 맹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판적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AI에게 질문을 했는데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한 10% 정도는 존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셔야 되고요. 질문을 잘 하셨다라고 해도 AI가 이상한 얘기 혹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검증의 방법이라든지 여러 도구를 교차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단계 검증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구조화해 놓은 지식과 이것을 매칭을 시켜 본다든지, 혹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헌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AI가 만들어준 결과물들을 비판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두 번째 역량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량은요, 앞서 제가 다른 질문에서 뭐 팀장이 AI로 대체된다, 중간 정보 지식 매개자들이 AI로 대체된다, 이런 좀 위기의 얘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마지막 남은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축적해왔던 이 도메인 지식, 즉 이 해당 업종의 경험과 노하우, 혹은 또 우리 소위 해안이라고 하죠. 정말 AI가 얘기해 주지 못할 만한 그런 지혜 같은 것이 충분히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것과 AI 활용 역량을 결부를 시키면요, 폭발적으로 이 아웃풋의 이 이제 성과의 향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학생들 사례 말씀드렸죠. 껍데기만 잘 만들고 80점짜리 고만고만한 결과는 너무나 쉽게 잘 만들어낸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20점을 채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험과 노하우와 이런 해안이 있는 소위 이제 10년, 20년 축적된 역량의 도메인 지식 소유자들은요, 이 나머지 20점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지시하고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쌓아놓은 경험이나 노하우 지식들을 충분히 그 빈틈에다가 활용을 해내면요, 다른 경쟁자보다 1점 더, 10점 더, 20점 더 뛰어난 결과물들을 만들고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 인간이 대체 불가능한 역량으로서 각자의 위치에 맞게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의 상실이 살짝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결국 AI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한 위기들이 요즘 세상에 나타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딥페이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AI가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 혹은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뭐 딥페이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 기술 활용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또 전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이 전쟁의 경우에 실제로 AI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란의 드론 같은 경우에 AI 지능이 탑재돼서 미국의 주요 기지들을 미국 우방국들의 주요 기지들을 공격하거나 또 일부 또 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 어떻게 보면 과거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계가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AI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류 문명의 보편적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는 것만큼 실제 활용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업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제 10년 정도 됐네요. 미국의 아실로마라는 지역에 AI 업계 리더들,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앞으로 AI가 아주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할 텐데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사회 질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실로마 AI 원칙이라는 23개 원칙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강제 조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룰들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극단적인 사건도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벨기에 한 남성 환경운동가가 AI와 대화하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근데 뒤에 경찰 조사 끝에 밝혀진 게 뭐냐면은 AI가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환경에 너무 심취해 있던 나머지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환경을 지키자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고 인간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AI 기술이 정말 우리가 좀 철저히 대비하고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쪽으로도 이 AI가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 인류의 기술 역사상 모든 기술이 인류 발전에 혹은 인간 세상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노벨의 경우에도 상당히 회자되고 있는 유언이 하나 있죠. 노벨상은 기술로 인류 복지를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내가 개발할 때만 해도 광부들이 안전하게 폭약을 가지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안전한 폭약으로 광부들이 활동을 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여러 유력자들에 의해서 인명살상 무기로 전쟁의 무기로 활용이 된 것이죠. 이것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 노벨이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연구자들, 개발자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AI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인간 세상에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 양상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인간을 태화시키는 쪽으로도 지금 AI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실험 결과, 충격적인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MIT의 실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가지고 지식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두뇌가 오히려 태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개체가 계속 이제 이런 그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AI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당한다라고 볼 정도로 퇴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충분히 또 마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전 세계 자본가들은, 거대 기업들은, 그리고 또 힘을 진 국가에서는 이 AI를 단순히 그들의 이기를 위한 도구로서만 활용하지 정말 이것이 본질적으로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큰 어떤 이슈들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AI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AI 시대의 막연한 두려움과 또 AI를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내 일상에서 내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고민들 하고 계시고 또 막 이런 지식들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 이거 AI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업인분들 만나면은 우리 업종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또 일반 대중분들 만나면은 내 직업, 내 전공, AI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또 학부모님들 만나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전공 하려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떨까요? 이런 정말 많은 궁금증들을 제가 듣고 또 대답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AI가 이제 더 이상 기술이 아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고 내 직업의 변화고 우리 사회의 변화다라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영향을 더 쌓고 또 어떻게 이 고민을 풀어나가야 될지가 본격적으로 준비돼야 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의 제가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AI 시대에 어떻게 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향을 더 키워야 될지, 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대가 AI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내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게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이번 책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의 일상에 쉽게 AI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름의 열심히 책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았는지 소개를 드리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직업이 어떻게 바뀔지, 내 업무가 어떻게 바뀔지.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 주어진 시간 골든타임 3년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3년 안에는 그 어떤 업종도 이 AI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 업종은 없을 것이다. 내 직업은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닙니다. 3년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AI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된 분들도 계시죠? 아마 3년 후는요 완전히 질서가 뒤집어질 겁니다. 바로 이런 업종별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AI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충격도 받고 일부 또 우울해지시고 의기소침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뚫어낼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라 이걸 풀어가는 과정들을 함께 쫓아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담아봤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또 저와 소통하시고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도 또 들어와서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시대의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또 나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